때문에요. 뭐가 달라졌죠?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달라져가는 점,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. 우선 도성이 잘려서 없어졌고요. 뭐 전기가 들어왔고 여기 사람들이 이리로 다니기보다는 주로 양옆으로 다니고 있다. 문으로서의 위용, 문으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. 이렇게 된 데는 1907년 이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던 시기에 가인 친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 더러운 문으로 드나들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좌우 성벽을 헐어 없애기 시작하고,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빌미일 따름이고요. 서울을 자기네 식으로 리틀 도쿄, 작은 동경처럼 만들겠다.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하겠다는 의도의 첫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벽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무슨 문? 모르시죠, 당연히. 자, 이제 시계 방향으로, 숭례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도성을 쭉 따라가면서 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. 문로가 단층, 하나다. 그거보단 단층이다. 그럼 좀 더 그럴듯해 보이죠? 문로가 단층이고 주변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. 이게 홍해문이긴 한데 소의문입니다. 소의문, 서소문입니다. 오늘날 서소문, 시청에서 왜 서소문, 중앙일보사 있고 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문인데 그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터조차 짐작하기가 좀 어렵죠.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봐야 보이는 데인데요. 여기도 역시 이런 허름한 가가들 보이고요. 예, 그런 상태입니다. 예, 요것은 문 안쪽에서, 아까 소위문 안쪽의 모습입니다. 나가면서 이쪽에 오늘날 중앙일보 있고 그런 지점인데, 허름한 돌담집들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. 요것은 무슨 문이죠? 아까 소위문하고 거의 형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닮아 있습니다. 그러나 격은 차이가 있다. 아까 서소문이라면 이것은 대문입니다. 서대문, 돈의문입니다. 돈의문의 모습인데요.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몇 년 이후? 1899년, 이제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 넘어갈 그 순간에 전차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. 나중에는 이제 이 핑계로다가 돈의문 자체를 또 헐어버렸습니다. 돈의문의 모습입니다. 서대문입니다. 오늘날 경향신문사 그 옆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 그 지점에 있던 문이죠. 이것은 돈의문 안쪽에, 성 안쪽의 모습입니다. 이 장옷 입고 쓰개치마하고 전차가 다니고 하는 이런 전경, 110년 전에 우리 서울의 모습입니다. 그 돈의문에 올라가서, 서대문에 올라가서 동쪽으로 성 안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. 전차가 가고 있고, 여기 보이는 요 기와 건물이 이게 이제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입니다. 흥화문 원래 자리에 있는 흥화문이고요. 이렇게 성 안으로 가고 있고, 이것은 한 번 더 가서 청와대에서 세금정 넘어가는 뭐죠? 창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창의문 안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인데요. 아마 저녁나절 오후인 것 같습니다. 그림자 봐서는 사진 찍고 있는 이쪽에 이제 청와대가 있는 거죠. 이쪽에 청와대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. 상상이 잘 안 가죠? 서울에 있는 문들 가운데 북대문, 숙정문은 그 당시에도 접근하기 어렵고 사람이 주로 드나들기 위해서 있던 문이 아니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이요. 놀이터, 이렇게 놀러가는 것 비슷한 그런 공간이었고요. 넘어가서 동북 쪽으로 나가는 오늘날 해화동 로타리에서 한성대역 어딥니까? 도남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있던 문이 이게 해화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해화동 이런 게 생겼겠죠. 해화문 바깥에서 본 모습인데 가장 서울의 문의 정치를 잘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언덕 고갯마루에 문이 탁 있고 도성이 있고 저 문을 들어가면 이제 내가 드디어 안양 땅을 밟는구나 하는
이 강원도, 함경도, 이 동북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이리로 드나들었겠죠. 감동을 주는 그런 곳이고, 요 집은 주막집 같아요.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더라고요. 다른 사진에서 봐도. 예, 그런 게 있고요. 요건 조금 더 멀리서, 원경에서 잡은 건데, 여기 돌이 쌓여 있고, 뭐 이렇게 사람이 내다보는 이것은 선앙당 같은 그런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도성의 이미지가 가장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해함은, 이것은 흥인문, 흥인지문이라는 표현이 붙은 동대문은 옹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다시 한 겹 성벽을 더 쌓습니다. 그리고서는 드나들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 그 부분, 옹성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. 이게 흥인문인데요. 이건 안쪽에서 바라본 흥인문의 모습이죠. 문루가 중층이고 아주 당당한 문이지만 주변이 안과 밖의 높이가 거의 같은 이렇게 그 고갯마루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옹성을 쌓은 것입니다. 흥인문. 흥인문 바깥에서 오늘날 숭인동, 제기동, 신설동 이렇게 들어가면서 본 모습인데요. 전차가 여기 이제 청량리까지 가고요. 전차가 나왔고, 요거는 그 전차 움직이기 위한 발전소에 굴뚝에 이제 연기가 나는 이제 상당히 집들이 많아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것은 광희문이라고 하는 문인데요. 수구문이라고도 하는 문입니다. 자, 이 광희문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시구문, 시체가 드나들고 늘 시체가 거기 쌓여있는 아주 그런 문이다라고 아주 나쁘게 이렇게 이미지를, 인상을 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정확치 않고요. 수구문이라고 할 때 수구는 물숫자의 입구자지만은 물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문으로 물이 드나들겠어요? 배 타고 다니나요? 그건 성립하지 않는 말이거든요. 수구라는 것은 그때 수는 한강이란 뜻이고요. 한강으로 드나드는 문이 새롭게 부각이 됐다. 그쪽으로 나가면 두모포, 여기가 새로 포구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됐다 해서 수구문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이 사진 참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. 1907년에 그 서양 신문에 실린 사진이거든요. 1907년이면 정민년이고 우리가 이른바 정미 7조약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하고